강원도 춘천 근처 작은 산골 마을,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5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옛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며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마당의 소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밤마다 손가락처럼 흔들렸다. 지은의 집은 그녀가 30대 초반의 남편 동현과 함께 직접 지은 집이었다. 동현은 근처 농장에서 조용히 일하던 남자였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몇 해 전 동현은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어 춘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로 집안은 정막과 낡은 마루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들깨 짖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어느 비 오는 어느 시장날, 지은은 마을 입구에서 묶여있던 검은 믹스견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은 호야였다. 호야는 독일 셰퍼드와 레브라도가 섞인 듯한 견종으로 반짝이는 호박빛 눈동자를 가졌다. 그는 더러운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살짝 으르렁거렸다. 그의 주인은 마을을 떠나면서 그를 버리고 간 것이었다. 모두가 호야를 꺼려했지만 지은은 그의 거친 모습 너머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한 존재감을 보았다. 지은은 호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올리브빈으로 씻겨주고 나무난로 옆에 눕혀 첫날 밤을 함께 보냈다. 호야는 짖지 않고 그녀를 그저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마치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에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세월이 흐르고 호야는 듬직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지은의 발걸음 소리, 숨결,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알아차리는 듯했다. 어느 11월의 비 오는 밤, 지은은 흔들리는 흔들의자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호야가 평소처럼 발치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지은을 빤히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호야야?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집은 나무 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다. 호야의 눈빛은 따뜻하고 집중된 듯 마치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품은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지은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다. 차가운 돌바닥에 맨발인 그녀의 다리 위로 호야의 따뜻하고 단단한 몸이 닿았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등을 쓰다듬었고 축축한 이슬 맺힌 털 밑의 근육을 느꼈다. 호야가 느긋하게 손목을 할자 지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다음 날부터 호야는 지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빨래를 넣을 때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그녀를 지켜보았고 커피를 준비할 때는 그녀 옆에 앉아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외로움이라는 무게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주 내내 흐린 하늘과 매서운 바람이 산골을 휘감았다. 지은은 거친 니트 원피스에 레이스 소매가 달린 회색 쇼를 걸치고 옆집에 사는 할머니 미숙이 준 선물 같은 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은 올림머리, 발에는 털실 슬리퍼를 신고 마치 집안의 유령처럼 계단을 오르내렸다. 호야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점점 더 영리한 눈빛을 보냈다. 지은이 욕실에서 머리를 빗을 때 호야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 시선이 그녀의 몸을 떨리게 할 만큼 강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거실. 창문에 맺힌 김을 닫고 있을 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다. 그 순간 호야가 소파 위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잠시 밝은 빛이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곳은 동현이 일요일마다 낮잠을 자던 자리였다. 호야가 다가와 지은의 목덜미에 코를 대고 누웠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피부를 감싸 다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몸이 그녀의 몸에 밀착되며 더욱 강하게 안겼다. 이건 옳지 않아, 지은이 속삭였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도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호야의 등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고
바람도 숨을 죽였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다. 거실 바닥, 오래된 양모 카페트 위에 누워 호야는 그녀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거친 원피스 아래 드러난 맨다리와 호야의 따뜻한 몸체가 포근하게 어우러졌다. 호야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확고하게 핥으며 지은의 심장은 귀에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금지된 감정에 휩싸인 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터치와 숨소리를 느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이 관계는 미친 짓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본능과 외로움, 그리고 필요가 만들어낸 묘한 연결이었다. 그리고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문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녘까지도 지은과 호야는 거실 바닥에서 함께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호야의 따뜻한 몸을 느끼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위안과 안식을 찾아갔다.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들이 사각거렸고 멀리 산골 마을의 고요함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문틈 사이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누구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호야를 불렀다. 그러나 호야는 평소처럼 짖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그림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순간 지은은 문득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집에 왜 오셨나요? 그녀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안에 숨겨진 얼굴은 오래전 그녀가 알고 있던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바로 동현의 절친이자 마을에서 수십 년간 술집을 운영했던 강수였다. 지은 씨, 오래간만이네요. 강수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 지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무슨 소문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나요?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야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깃든 것 같다는 지은은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다. 영혼. 강수 씨, 그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버려진 개일 뿐이에요. 하지만 강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닙니다. 이 마을에선 오래된 전설이 있죠.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동물에 깃들어 보호자를 지킨다는. 호야가 바로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머리를 흔들며 부엌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듣기 싫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호야가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요? 그 순간 호야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달려갔다. 강수도 놀란 듯 따라가며 말했다. 호야, 기다려. 그들이 마당으로 나가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호야가 멈춰 선 곳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낡은 상자가 반쯤 묻혀 있었다. 강수가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동현과 강수가 나란히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호야의 어린 모습도 함께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오래된 글씨로 적힌 내용이 보였다. 이 편지는 동현이 마지막으로 쓴 것. 하지만 왜 묻혀 있었을까? 지은이 중얼거렸다. 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편지엔 동현이 숨기려 했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나려 합니다.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호야의 눈은 굳게 빛나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호야가 침대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아,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소리가 사라졌다. 분명한 것은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그리고 그녀와 호야 사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아침, 지은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짙은 밤색 머리는 은은한 윤기를 띠었고 짧게 자른 앞머리가 이마를 살짝 덮었다. 입에선 조용히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날도 호야는 그녀 곁에 있었다. 검은 털이 빗물에 살짝 젖어 윤기가 돌았다. 부엌에서는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반쯤 펼쳐져 있었다. 지은은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동현이 숨기려고 했던 비밀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편지에는 동현이 마을 뒷산 깊은 곳에 묻어둔 무언가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고 그 무언가가 이 집과 호야, 그리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주 입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죽 부츠를 신고 목에는 오래된 은목걸이를 걸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지며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이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호야는 그녀의 옆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호야야, 오늘도 같이 가자.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뒷산으로 향했다. 빗속을 걷는 지은의 원피스는 무릎 아래로 살짝 젖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호야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다. 숲속의 나무들은 빗방울을 머금고 더욱 짙은 초록빛을 뽐냈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지은은 발밑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작은 상자였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표면에는 낡은 한글로 비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걸로 모든 게 풀릴까? 그녀가 중얼거리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동현과 함께 웃고 있는 강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일기장에는 동현이 숨겨온 진실이 적혀 있었다. 동현이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지은이 읽던 중 문득 뒤에서 호야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나무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더니 갑자기 지은 앞에 멈춰섰다. 그 모습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마을에서 오랫동안 소문난 수상한 인물, 정호였다. 지은 씨, 이런 곳까지 오다니 대단하네요. 정호는 비가 젖은 모자를 살짝 들며 비웃었다. 동현 씨가 숨긴 비밀, 당신도 알고 싶나 보죠. 지은은 긴장했지만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렇다면 말해봐요. 왜 동현이 이걸 숨겼는지 정호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그 비밀은 마을의 어두운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야도 그 일부일 뿐이죠. 지은은 호야를 바라보았다. 호야는 꼿꼿이 서서 정호를 경계했다. 호야, 조심해. 그녀가 경고했다. 그 순간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지은과 호야, 그리고 정호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함께 지은은 자신이 상상도 못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 노을이 산골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쯤 지은은 집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 구두를 신었다. 목선 위로는 작고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호야는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커다란 몸에서 풍기는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날 오후 정호와의 숲속 대면 이후로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동현이 숨긴 비밀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호야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 이름은 준호였다. 마을 외곽에서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자였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동현 씨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 말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걸 알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위험은 언제나 따르죠.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호야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은과 준호는 동시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더욱 날카롭고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 그림자가 낮게 말했다. 진실을 찾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마을에는 건드려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호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미스터리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동현이 남긴 가장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열기 위한 열쇠는 아직도 호야의 눈동자 속에 감춰져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은이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깊은 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짙은 갈색 앵클 부츠가 빛났다. 허리는 은은한 가죽 벨트로 감싸며 목에는 오래된 은반지와 어울리는 작은 청금석 목걸이를 걸었다. 창문 너머로는 소나무 숲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호야는 그녀 곁에 앉아 있었고 그의 검은 털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반사되어 빛났다. 지은은 호야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날 밤, 지은은 동현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동현은 일기 속에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를 적었고 그 중심에는 호야와 연관된 미스터리가 있었다. 호야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우리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다. 하지만 그 힘은 축복이자 저주와 같다. 글씨는 점점 흐려졌지만 지은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놀라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자 호야가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우산을 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마을에서 오랫동안 지은과 동현을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수진은 어두운 남색 코트에 검은 부츠를 신었고 긴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놀랐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최근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호야가 그 중심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당신도 혹시 그 말을 마치자마자 호야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문 밖을 향해 크게 짖었다. 동시에 멀리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호야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르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시험하듯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지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